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네.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네네. 인사할 때 말이 꼬이셨더구만요. 어서 오세요라고. 어서 하세요라고. 예, 오늘 정확하게 인사하신 네. 거죠. 예,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똑바로 정확한 발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주인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어서 오세요 했더니 어서 오세요 본인이. 네,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앞에 잘 굉장히 들었습니다. 제가 뭐 이럴 때 있어요. 울컥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울컥한 멘트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근데 사실 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다행입니다. 네. 예. 제 스스로 좀 뭐라 그럴까 약간 가슴이 좀 벅차가지고 못 들었는데 살펴보니 모니터링 결과 그렇게 나왔다. 결국 이제 청취자들을 웃고 올리는 방송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되니까. 자, 오늘의 뉴스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뭐 도심 집회 제한 검토.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오전에 당정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나 시위에 관해서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허가하지 않겠다라는 방안을 하나 정했고, 출퇴근 시간대에 도심에서 여는 집회나 시위 같은 경우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했고요. 0시에서 오전 6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경찰 등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의 집회 시위 관련 매뉴얼,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또 관련 부처 장관으로 참석을 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직접 발언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서 국민들께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법학개론을 다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치주의가 뭐냐? 그냥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때려잡는 게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통해서 자의적 통치를 막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법치주의입니다. 즉 정권의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누구에게 A라는 대통령일 때는 법이 적용이 됐다가 B라는 대통령일 때는 법이 적용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자의적 법 적용을 막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왕이 통치를 하든 간에 법에 따라서 통치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거꾸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이 법을 나는 적용하는 대통령이다. 나는 더 세게 적용하는 장관이다. 그런 정권이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학개론을 다시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치주의의 의미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세웠어요.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이런 발언의 내용이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 대한 선거 결과에 대한 비평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선거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정치 평론가들한테 좀 맡겨두시고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선택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제 공약집을 좀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공약집 130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조 불인정, 무단 사업장 점거, 폭력 행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적용으로 공정한 노사 관행을 확립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끌어다가 이 대선 때 약속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제 집회나 시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게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 인사들이 자꾸 합법적인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향해서 건폭이라고 조폭처럼 이제 지칭하는 거, 규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노조 불인정을 막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위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때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면 그 당시에 관련된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위헌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 난 거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 왜 이러는 거냐. 국회에서 법을 바꿀 수도 없죠. 민주당에서 그렇죠. 안 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도 이분들 왜 이러는지 취재를 해봤더니 대체로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이 총선 스케줄 그거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임박해서 뭐 모든 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뭐 과격 집회, 과격 시위 뭐 이런 어떤 그 조선일보에 의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악마화된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수 여론을 모으고 자극하고 나빠. 노동조합은 나쁜 거야. 민주노총은 거칠어. 저 사람들 집회하는 거 반대해야 돼.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분신도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하고 유서도 대필하고 그거 다 뭐 아니라고 거죠. 이제 된 거죠. 예. 그 유서도 동일한 걸로 확인 검증 결과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기획이 여전히 먹힌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참 의외예요. 이게 사실은 이런 게 불가능한 시대가 됐고 불가능한데도 여전히 이런 게 가능하다고 믿는 게 참 의아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정부와 여당의 핵심 당국자들이 자꾸 이렇게 특별한 구체적 근거 없이 뭐가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마치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노총이 굉장히 밀월 관계였던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이 모든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실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하고 조금 더 관계가 가까운 건 한국노총이죠. 한국노총입니다. 예. 전통적으로 한국노총하고 정책 연대를 해왔었고 민주노총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는 이제 진보신당이라든지 민주노동당이었고 지금은 심지어 정의당하고도 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죠. 경사노위에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아예 참여를 안 했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계속 불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시위 관련된 얘기를 드리자면 2021년에 노동절 집회 그리고 7월 집회 때 코로나19 유행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기소돼가지고 지금 2심까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된 상태입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더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뭐 시민들의 불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불편하면 안 되죠. 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하나의 표현 양식이고요. 이거는 생명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최고의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뭐 공공질서 뭐 이런 거를 훼손하면 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현행 집시법상 공공질서에 대해서 그 위협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거. 폭행, 협박, 손괴, 방화, 폭발물 사용 이런 것들이 직접 명백설이라고 하거든요.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이런 물건들을 사용해서 위협이 있을 때 이게 공공질서의 위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끄럽다 또는 뭐 노상방뇨를 했다. 이건 경범죄로 처벌하면 돼요. 그렇죠. 이런 것을 공공질서의 위반이라고 현행 집시법은 보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헌법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말도 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전력 있으면 앞으로 다 안 되는 거냐. 마이너리티 그러면 리포트지 뭐. 뭐 불법 전력 있다고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나 예상되는 양태를 보면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제한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거의 무슨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본인들이 심사하겠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이제 집회가 그동안에는 신고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허가제로 바꾸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만희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허가제는 또 전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가 집회 금지 제한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숙 집회가 계속 불법이라고 말을 해서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단순히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회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 시위 소음 규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피해가면서 약간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제 법 적용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소음 관련해 가지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10데시벨 이하로 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불법 전력이 있으면은 집회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소위 이제 보수 개신교계들이 하고 있는 집회들 이전에 다 불법화돼 가지고 징역형을 받았던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다
불법화돼서 집회를 막게 되는 건지 혹은 뭐 구속 기소가 됐던 안정권 씨 같은 양산 평산마을에 가가지고 그렇죠. 소음 집회를 했던 맞아요. 이런 경우들도 그럼 막게 되는 거지. 그러면 왜 지난해에는 대통령이 그렇게 다소 이제 안일해 보이는 대응을 했었던 것인지. 2022년 6월 7일 날 도어 스태핑 때 그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과격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대로 따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 그러니까요. 법대로는 어디에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법대로인가. 고무줄법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해서 면책 조항을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바로 경찰의 어떤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의 집회 시위 관련 매뉴얼을 개선한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요. 소위 얘기하는 폭력 집회가 없어졌어요. 2015년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그렇게 희생되신 이후에 그다음부터 폭력 집회 없었고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촛불 집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와 대한민국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된다. 서방이 유럽이 그렇게 찬사를 보냈던 그런 집회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경찰이 물리력을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질서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왜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서는 건지 쓸데없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유가 뭔지 물대포 이런 얘기를 왜 꺼내는 건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내년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에 있는 총선을 제외하고는 설명이 굉장히 어렵다. 맞습니다. 자,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죠. 계속 고향에를 내려가신다면서요. 고향이 이제 충청남도 예산인데요. 예산만 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홍성. 이것도 자주 찾는다는 게 SBS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왜 예산과 홍성이 묶이느냐 하면 국회의원 지역구가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의 사선 홍문표 의원인데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워낙 자주 찾고 찾아서 가는 행사들이 성격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예산군과 홍성군의 축구대회, 마라톤대회, 초등학교 동문회 체육대회, 사찰 행사, 경찰서 행사, 지역의 결혼식 이런 행사들에 다 참석을 해가지고 자신의 대통령실 직위가 적힌 명함을 돌렸고 예산군의 여성단체 협의회장의 이 취임식에는 본인이 참석을 못하게 되니까 대통령실의 봉황 문양이 새겨져 있는 시민사회 수석의 명의 축기를 별도로 좀 보내기도 했고요. 지역민들한테 국정 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예산 출신이라는 거를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사 참석이나 어떤 성격을 봤을 때 이거 사전 선거운동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어서 선관위에 SBS가 문의를 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가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의 선거 구민에게 업적을 홍보하거나 업무용 명함을 배부하는 거 행위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선관위가 잘못한 일도 있지만 최근에 그 부정채용 관련돼 가지고 뭐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만희 행안위 간사 다 막 선관위 질타하더라고요. 그 부정채용이 있으면 부정채용대로 정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나. 다뤄야 되는 사안인 거죠. 예. 그 부정채용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거는 공공기관 부정채용도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가장 많은 부정채용 사례가 벌어지고 그래서 실형을 많이 받은 데는 어디냐면요. 은행들입니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부 다 부정채용 사건들 때문에 실형들 막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좀 우리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실 게 아니라 좀 그런 근데 저는 은행들 부정채용부터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예. 강승규 수석이 왜 이러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가서 출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개편도 없다는 거거든요. 개각도 네. 없고 대통령실 네. 개편도 없고 그리고 그쪽 취재를 좀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대통령이 12월에 나가라 그랬다. 내년 출마할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답답하겠네. 전에는 그때는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직접 뛰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있다가 나가면 선거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하는 거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대체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선관위에서 당연히 엄격하게 다뤄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끝까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 엊그제 박민식 네. 고위처 6번 장관 후보자랑 비슷하게 오늘도 기자들이 계속 물었거든요. 내년 총선 출마 안 하시는 거죠?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지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따라붙은 기자가 또다시 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굉장히 곤란하게 질문했더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박민식 의원이 뭐지? 그 후보자. 보훈처 장관 후보자. 네. 보훈부 장관 보훈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요. 또 그 분당을 지역도 얘기가 나와요. 네. 거기 아마 상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전직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 각별히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마 그리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총선 때문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네. 6개월짜리라도 장관하고 넘어가고 싶은 겁니다. 3부에서는 박민식 그 특수부 검사 시절에 증거 조작 의혹의 피해자라고 스스로 피해를 무죄 받았으니까 피해자란 피해자죠. 사법 피해자죠. 직접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후쿠시마 시찰단 이틀째 현장 시찰을 하는데 오늘도 기자들과의 숨바꼭질은 계속됐습니다. 계속됐습니다. 오늘 이틀째 현장 점검인데요.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 내에 방사능 분석 실험실, 삼중수소 희석 설비 그리고 오염수 방류 설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 설비의 처리 전후 오염수 농도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알프스의 성능을 살펴본다라고 하는데 확보했는지 여부는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찰단장인 유구키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어제 이제 기자들과 짧은 브리핑을 하면서 당초 보려고 계획했던 설비들은 다 봤다. 일본이 보유한 설비가 제대로 된 건지 방류 절차와 과정은 적절한지 과학적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에서 이제 현장 취재가 취재진들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일본 정부가 제대로 협조해주고 있는지도 불명확한 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정확하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수능 시험 볼 때 아침 7시 반에 입장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시험 보면 전부 다 합격시켜 줍니까? 시험 성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을 떠 와서 네. 실제로 그 오염수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료 채취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채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얘기는 안 하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21세기에 이렇게 커튼까지 치면서 버스에 누가 탔는지 알려주지 않고 오로지 단장 하나만 20명의 전문가를 전부 비밀리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투명성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네.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요. 마스노 관방 그다음에 니시무라 경제산업상 다 투명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성을 가지고 정중하게 설명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을 높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정보 공개예요. 그렇죠. 그 정보 공개 누구 해야 합니까? 일본인 기자들한테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떳떳하면.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계속 우리를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이비 종교 신도들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저는 국회에 과방위에서 있었던 그 원자력 안전연구원장 이거 재밌었어요. 너무 웃겼어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마시면 안 된다. 이게 공식 입장이다라고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어쨌든 유국기 단장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좀 논란이 됐던 그 웨드 앨리슨 옥스퍼드 명예 교수의 이제 심리터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간담회의 내용 이게 이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 간담회를 주최한 주최 기관 중에 하나가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장이 오늘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가지고 당연히 관련된 질의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제 쏟아져 나왔죠. 네. 왜 그런 사람을 초빙을 한 거냐? 왜 사실상 일본 편 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본 정부의 편을 들어주냐? 우리 연구기관이 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일단 그 앨리슨 교수 초청 우리 연구원이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고요. 네.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예, 잠시 광고 듣고 오늘 국회 상황 조금 더 살펴볼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장윤선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광고 전에 네. 앨리슨 명예교수 초청해서 간담회한 곳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나요? 알려졌습니다. 근데 네. 아니라는 것.
근데 이제 그건가요? 공동 주최를 한 것 중에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사실과 과학.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 왜냐면 이제 이 이름이 뭐 널리 알려진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이제 레토릭 이런 식의 수사를 쓰는 분들은 종종 있거든요. 이제 보수 네, 네. 정치권에 과학적으로 이제 과학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앨리슨 교수를 초대를 주도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라는 데가 어딘가라고 네, 해서 네. 찾아봤더니 공동대표라고 이제 이름을 걸고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과학자가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뭐 최영대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국정원 광주지부장이라고 이력이 나와 있고 신광조 공동대표라는 분은 전 광주광역시 국장이라고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기양 공동대표도 역시 전 MBC 기자.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사실과 과학인데 과학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 기관은 맞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연구원 주한규 원장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앨리슨 네. 교수가 말하자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셈인데 왜 네. 열흘이 지나도록 그 논란을 수습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더니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원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 간담회 소위 한국 원자력 연구원하고 뭐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이쪽에서 할 때는 앨리슨 교수가 1리터였는데 네. 성일종 위원장이 앉아 계신 국민의힘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간담회장에서는 10리터 10리터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성일종 의원이 굉장히 음. 화장실 물도 굉장히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오염수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오염수 처리수를 구분 못하는 과학적 문맹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비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서적으로 무슨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일본이 조금 더 준비해서 뭔가 새로운 바다 방류 말고 이외의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무조건 괴담을 유포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폄훼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일종 의원이 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뭐 마셔도 관계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원자력 연구원장은 단호하게 마시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아니 이게 영국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고 마시면 안 된다가 공식 입장이면 보도 자료를 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강변을 했는데 국민들이 믿고 마시면 어떻게 정부 믿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 원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별도 보도 자료를 내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62만 베크럴이기 때문에 기준이 1만 베크럴이라는 거거든요. 네. 62배나 더 많기 때문에 위험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원자력 안전연구원 원장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보도자료를 곧 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거 그것-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본 측의 주장에 입각한 자료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합니다. 일본 측에서 나온 자료만으로도 그렇죠. 먹으면 안 된다. 앨리슨 교수님 안 된답니다. 드시면 예. 큰일 납니다. 아 이제 수출 좀 하나 했더니 수출이 못하겠네 영국으로. 그러니까요. 후쿠시마 생수 수출 안 되게 생겼네요. 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오늘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지난 것 같고요. 이번 주 안에 면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사혁신처가 어제 한 위원장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청문에서 나온 질의 내용 그리고 이제 한 위원장의 진술을 담은 청문 조서 그리고 의견서를 포함해서 대통령실에 이제 보낼 예정이라고 하니까 받고 나면 아마 곧바로 재가를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은 임기로 이제 정해져 있는 7월 말까지를 채우지 못하고 2달 앞당겨 면직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위원장이 오늘 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방통위원장 신분보장 제도 취지에 비춰서 단순히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 진행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라고 의견서를 냈고 만약에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 그러니까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 뭐 취재 좀 하셨다고요. 이제 오늘은 아닌 것 같고요. 금요일 또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면직 통보가 올 것 같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것은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2달밖에 임기가 안 남았습니다. 7월 말에 끝나는 분을 2달을 못 기다려서 왜 이렇게 이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법률상 뭐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할 수 없는 탄핵을 차라리 하든지 이 법률적으로 맞지도 않는 면직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방송 장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 계속 그 여론이 우호적인 여론이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원인이 방송과 언론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막고 있는 제1의 걸림돌이 누구냐 하면 그게 바로 한상혁 위원장이라고 보고 지난번에 구속될 줄 알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면직이라도 해서 법률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절차 밟겠다 이렇게 가는 거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로 나중에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국회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위원이 시선 집중에 나와서 탄핵 소추를 누가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법상에는요. 국회는 이렇게 탄핵 소추의 주체가 그러니까 위원장,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 즉 면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방통위법 제6조 5항에 국회라고 돼 있다. 그리고 국회가 통과시킨 최민희 위원도 지금 임명장을 대통령이 안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대야 이 3대2 구도는 못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요. 이 네. 구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여기까지 없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장유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